네, 안녕하세요. 예스마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소식인데요. 4월의 고용시장이 뚜렷한 성장 회복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보여진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는 무난히 시장의 컨센서스, 즉 블룸버그 내용에서 90만 명의 이상의 충족의 개연성이 커졌다라는 내용과 미국 내 백신 1차 접종 비율과 접종 완료 비율이 상대적으로 잘 나와주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또 신규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만큼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괜찮게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미국 경제 성장률 추이 부분과 물론 이때 해당에 있는 질병때 빼놓고는 계속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 아마 이 시점이 끝나면 아마 여기 보이시죠? 예, 여기 보이시죠? 요 정도는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현 시점에서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수치가 나오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나머지 이제 접종의 희망 대상자 외, 이제 비희망 대상자를 어떻게 끌어들여서 접종을 시킬 것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접종의 비희망자에 대해서는 뭐 이스라엘이나 뭐 나머지 있는 국가들의 이때까지 해왔던 배경을 보게 되면 쿠폰을 준다든지 해당에 원하는 제품을 최대한 맞춰가지고 다 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맞춰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미국의 특정 주들도 그런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접종률 추이를 만들어냈죠. 20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기피했는데 뭐 무알콜 같은 거에 대한 행사를 해주던지 아니면 뭐 해당에 있는 음식을 상당히 무료로 먹을 수 있는 혜택을 주기도 했어요. 그러니 갑작스럽게 접종률 추이가 좋아지기도 했죠. 최근에 뭐 미국에 또 ESG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또 여기에 또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약간 모 도너츠 회사가 또 접종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1차 접종자는 뭐 몇 번 횟수까지는 무료인데 2차 접종까지 끝냈던 사람은 아무래도 해당 뭐 오래 기간까지는 뭐 무료로 주겠다 뭐 이런 파격적인 행사도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미지도 좋고 국가한테도 뭐 좋은 뭐 부분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이런 측면도 좀 보실 필요성이 있거니와 경제활동 재개와 부양책 부분으로 인해서 소매 판매 개선 추이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구재 주분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무역 적자 규모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입적인 측면은 뭐 비슷하게 나와 주었는데 뭐 수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들죠. 최근에 뭐 반도체 대란 측면이 일어났던 게 좀 많이 이슈화가 됐지만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 실제 자원은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저렴한 자원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광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기타 국가들이 상당히 체력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기타 국가들이 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칠레 쪽이나 뭐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 뭐 구리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죠. 근데 반도체 쪽에 이제 원료 부분의 일부분으로서 또는 뭐 자동차에 대한 측면에서도 좀 밀접한 관계도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았을 때는 당연히 원료 수급에 대해서 이 국가가 그만큼 질병에 대해서 빠르게 탈출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원가에 대한 원자재 가격도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이런 측면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5월 달에 대한
주요 이슈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노동절 연휴 기간이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G7 외무장관 회의도 끝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원유 시장 보고서, 한국의 금통위,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해외 주식 양도세 소득 신고 기한이 5월 중에 있다라는 점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하이넨 소비자 엑스포가 10일까지 있고요. 영국의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지방선거가 원래 4년마다 열렸는데요. 영국이 이번에 질병으로 1년 연기된 바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다음 주 미리 보게 되면은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 MSCI 반기 리뷰, 그리고 뭐 SK IET 코스피 상장,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국내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바이낸스가 2.1억 BUSD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비자의 신흥시장에 USDC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고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USDC와 연동되어져 있는 그런 코인을 좀 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마스터카드의 소비자 40%가 향후 암호화폐 결제 사용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핀테크 회사 소파이가 신용카드 포인트 암호화폐로 전환 지원을 하겠다라는 소식과 JP모건 CEO가 자사 고객 비트코인에 관심을 표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이제 상장 예정이 잡혀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공식 채널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에 대한 실적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그 전에 어떠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네, 어떠한 이야기를 했죠? 코인베이스 CFO가 새로운 수익원으로 NFT를 주목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NFT 관련되어져 있는 상장 부분도 안 되어졌던 그런 쪽도 상장시킬 수 있겠죠. 더 많은 거래량을 만들어내야 수수료에 대한 수익이 아직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보실 필요성이 있거니와 비트스탬프도 수시 수합 등 12종의 토큰 상장을 검토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파크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은행연합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평가 기준을 배포했다고 합니다. 아직 유예기간이 있는데 일찍 배포를 해서 웬만하면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목소리가 좀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짧은 시기 안에 뿌리면 뭐 말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간을 좀 넉넉하게 두고 배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던 캠페인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20만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개돼지가 되고 싶지 않거나 그리고 앞으로 이 시장이 어차피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ETF도 나왔고요. 그리고 그만큼 선물 시장이 커져가고 있고요. 현물 시장도 커졌고요. 그리고 뗄날 뗄 수 없는 이제 미국의 나스닥의 코인베이스도 상장을 하고 채굴 회사들도 계속 상장을 해주고 있고 크라켄도 조만간에 상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말로 이 코인 시장 자체에 있는 이 코인이 진짜 별 볼 일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상장을 불허했겠죠. 거래소 부분에 있어서. 근데 거래소가 갖고 있는 코인에 있는 자산적 가치를 일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지금의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정말 도박이라고 보이십니까? 예, 이미 규제가 거의 명확해졌고 시장도 매우 커져가고 있는데 한국의 그 조그마한 시장에서 자꾸 헛소리 해주고 있는 정치인들의 말을 믿으십니까? 라고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서 우리의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고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이 요 안에서도 있습니다. 네, 이 500만 유저가 있는데 이 유저 중에서도 이기적인 게죠. 남이 해주겠지. 나 말고 또 누군가는 해주겠지.
그리고 또 하나적인 측면은 나는 이미 돈을 많이 벌었어. 괜찮아. 난 더 이상 한다라고 해도 뭐 나는 아쉬울 게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기본적으로 목돈을 만들어줬던 시장을 이렇게 뒤돌아 쓸 겁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행복을 주고 큰 수익원을 줬던 그 시장을 외면한다라는 것도 약간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행복감을 줬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자를 만들어줬던 그 시장을 외면을 할 겁니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박을 했다. 이건 도박이다. 라고 했지만 이때까지 매번 보여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옛날 저기 쌍팔년도 때, 그리고 미국도 쌍팔년도 때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오래됐던 부분이 있었을 때 등락폭이 워낙 컸습니다. 모든 시장이 그러해요. 그런 시행착오가 겪으면서 시장이 안정화가 되죠. 근데 이게 도박이다? 그럼 도박 부분에 대해서도 비유를 해드리기도 했죠. 도박도 일정 룰을 지켜가면서 합니다. 그 룰을 깨면 예, 잡혀가죠. 예, 근데 세금을 걷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세금만 걷겠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앨런의 금리 인상 발언은 해프닝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앨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안 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모든 시장에 영향성을 주었는데요.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나중에 주말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배경은 앨런이 시장을 영향을 주기 위해서 보다는 이제 시장한테 이제 막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처럼 뭐 운성수 씨가 그렇게 대충대충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죠. 연준과 그리고 미국의 앨런도 과거에 연준 의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있었을 때 주변 국가들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 충격을 곧바로 주었을 때 과거에 그렇게 해봤으니까 상당히 실패했던 정책이다라는 걸 여러 번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터울에 대한 신호를 주는 거죠. 눈치껏 해석을 할 시간을. 그러면서 일찍 나는 눈치를 많이 줬으니 힌트를 많이 줬으니 너희 주변 국가들도 따라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적 과정을 주는 겁니다. 곧바로 한 달 뒤에 야 올릴게라고 하면 시장의 파급력이 세겠죠. 주변 국가들은 더 많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요. 그런 게 과거에도 많이 실패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천천히 스타트를 끊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성장주보다는, 그리고 이렇게 코인 쪽도 마찬가지로 성장주 쪽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주식으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쪽이 조금 저무는 시점이 곧 보일 것 같다. 이 말의 의미는 못해도 하반기 추이에 대한 변동성은 커지게 될 것이고, 아무래도 내년 대비부터는 서서히 재미없는 시장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신호 부분을 스타트를 끊고 있는 실정이다 라는 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뭐 그런 이야기를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상반기 50%를 가져가려고 하는 건, 물론 내 돈은 내가 지키기 위한 투자 전략으로 그렇게 했고, 여러분들한테도 제 전략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테이퍼링이 시작을 한다라는 건 곧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건데, 금리 인상을 빨리 한다라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이 테이퍼링을 통해서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한테 썼던 지원금 정책이나 이런 걸 다 소폭으로 줄이겠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대출이나 아니면 투자 쪽으로 돌릴 수 있을 만한 유용적인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주 부분에 대한 추이는 좀 꺾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코인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금리 인상은 한 3년 뒤나 4년 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중간중간마다 이제 그런 단계적인 추이를 거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장은 천천히 사그라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수익을 좀 챙겨가는 전략이 맞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로빈후드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보게 되면 로빈후드 거래소 알죠? 여기서 보게 되면 로빈후드는 비트코인, 캐시, 도지,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분량이 나왔던 부분이 거의 다 이 로빈후드 쪽에 이런 거래와 비슷한 부분에 해당 항목만 좀 많이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언급으로도 들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채굴로 얻은 가상자산 과세시 정기료 비용은 인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되게 이상합니다. 지금의 은성수 씨에 대한 발언과 좀 되게 보면 투트랙 부분이 좀 들어가고 있죠. 아이러니해요. 네. 그 다음으로 네. 또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이 암호화폐 수탁업체 비트코를 인수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고요. 디지털 달러 재단이 CBDC 시범 프로그램 5개를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연준에 도울 실지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테스트 부분을 좀 다각도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요 소식으로 인해서 요새 중국계 코인도 좀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 블록체인 서비스 BSN의 세계에 미칠 영향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대한 혁명이 앞으로 한 번 더 확장된 형태에 대한 서비스 혁명이 일어나는 시점인 것 같다. 뭐 그런 내용 부분이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 보면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인민폐를 가치에 고정한 CBDC의 개발을 박차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보게 되면 PSN은 차이나 모바일, 유니언페이, 레드데이트 테크놀로지 지원을 받아서 1년 전에 출시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노드 비용도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유지 비용이 얼마 안 들어요. 그래서 2018년도 때 많이 망했던 블록체인 회사들과 중국계에 있는 블록체인 회사들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으로 중국에서 BSN은 120개의 퍼블릭 시티 노트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크고 작은 기업과 정부에 사용을 하고 있다. 자, 폴카다 커럼 부분과 언스트앤 영 소수의 선도적인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토콜 컨설팅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 BSN은 이더리움 연구원과 학계, 산업계 인사들이 3월 메인넷을 출시한 캐스퍼 네트워크와의 파트너십도 맺기도 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BSN 부분에 있어서 기업용 블록체인 생태계의 하나가 될 것 같고 이곳으로 여러 가지의 파상적 부분과 최근에 1월 달에도 시진핑 주석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쪽에 좀 많이 신경을 쓰겠다. 많은 투자도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기도 했어요. 물론 블록체인 언급은 없었다고 하지만 대외적으로 뒤에 가서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엄청 풀리는데 돌지 않은 돈 M2 중과율이 11년 11개월 최대 통화 승수 역대 최저치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되게 재밌죠. 그래서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현재 80조 원, 아니, 80조 달러 정도가 풀렸다라고 합니다. 80조 달러. 예. 아니, 총이 80조 달러 정도인데요. 이번에 질병 사태로 인해서 대략 16조 달러 정도가 풀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풀린 거죠. 총 80조 달러에서 대략 한 20% 정도 풀린 거니까 좀 많이 풀렸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국가는 세금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연초에도 자꾸 시황 언급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세금 관리 정말 중요하다고. 그래서 기업은 어떻게 요새 피해 나가고 있냐? 주식 소각으로 인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MMA 기업 인수로 인해서 인플레 부분에 있어서 화폐 가치가 많이 똥이 되니까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MMA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추이를 보이든지 아니면 기타 자산을 매입을 하는 부분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또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이 풀린 걸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을 겁니다. 왜냐? 그대로 두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머지 정신들이 다 죽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어,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나면 정치인 수명은 다 끝나는 거죠. 개혁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정 세금 부분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만큼 많이 풀렸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도 MMT 이야기를 꺼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MMT에서 최대 안 좋은 점은 개인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세금을 많이 높이니까 은퇴 시기가 점차 느려지게 되고 그만큼 은퇴 자산 준비를 하려고 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생 노예로 평생 근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투자는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꼰대 마인드처럼 계속 근로로 인해서 내 은퇴를 준비하겠다. 투자는 1도 안 하겠다. 이런 것은 나중에 이혼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투자를 잘못해서 너무 큰 돈을 잃게 되면 이것도 이혼 부분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좀 동시적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네, 이게 좀 미래에 있는 젊은 층들은 더 위험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은 놓이게 된 건 사실입니다. 과거 대비보다는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그 인플레를 피하기 위한 아니 말을 잘못했네요. 인플레 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화폐 가치 부분에 대해서 에 대한 대응적 관점으로 이쪽으로 많이 쏠렸죠. 근데 여기서 재미난 부분은 제가 요 내용을 좀 같이 겹쳐서 좀 보려고 해요. 부동산 대책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국세청이 아는 지인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뭐라고 써놨냐면요. 야, 이번에 내가 세무사 자격증도 갖고 있는데, 야, 도무지 모르겠다. 지금, 이거 나중에 내년에 나오는 종소세 신고했었을 때, 과연 여기에서, 시간이 지난 뒤에 여기서 가산세를 낼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다. 나중에 칼밥 막는 거 아니겠냐. 나도 최근에 땄는데도 불구하고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제 알고 계시는 또 부동산 중개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세금에 대해서 논란은 좀 클 것 같습니다. 너무 더럽혀질 만큼 되었던 부분과 부동산 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욕 처먹을 만한 대상이죠. 너무 세법을 너무 그지같이 만들어 놨던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 방송에 또 자영업자 분들도 또 많이 보실 것 같아서 잠깐 그냥 코인과 약간의 별개적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새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선 1년 앞두고 신용불량자 사면 건의 원내대표.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정확하게 팩트를 보아야 됩니다. OECD 회원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요새 신용등급이 높았던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저금리 부분을 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상한 헛소리를 좀 하고 있고 오히려 신용등급이 낮았던 사람한테는 고금리를 주는 부분이 좀 이거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사 찾아보면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팩트는 많아요. 예, 많습니다. 예, 많아요. 이 많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어, 이렇게 저는 들렸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면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아마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테이퍼링이 되고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아마 주변국가들은 그것보다 좀 템포가 한 템포, 두 템포 이상 더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비슷하게 준비를 했더니 주변 국가들 다 외국계 자금이 다 빠져나갔죠. 그러면 자영업자에 대한 비중이 이렇게 높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이 되게 되면은 더 못 버티겠죠. 그러니까는 어, 일반 직장인들이 이거 보게 되면은 왜 뿔이 나냐면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어, 자꾸 금리 가지고 적절한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안 좋게 보는 거죠. 왜냐 내가 대출 받아야 되는데 되게 내가 갖고 있는 논리적 관점에서 어긋나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좀 파헤쳐서 보게 되면 실제 자영업자 분에 있어서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어쩔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좀 있거니와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다 신용 불량자가 됐었을 때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그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신용 불량자가 되면 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당적 매개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세수 확보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 세수 확보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직장인들에게 전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쪽에서 세금이 못 거치게 되면 이쪽으로 전가가 된다고. 그래서 이게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럼 직장인들에 대한 사대보험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이 늘어나겠죠. 부담률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찾아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고용보험 부분도 이미 뭐 거의 바닥이 나고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보게 되면 논의 아직 이르긴 뭘 이뤄. 이미 논의하고 있고 이미 다 끝난 시점인데. 그러니까 즉 저 사람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을 해 줄 수 있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반면으로는 이런 의견도 있겠죠. 야, 이때까지 좀비에 있는 자영업자도 있는데 이거 한번 다 지원을 해주기에는 지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냐? 좀 선택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좀비 자영업자가 좀 추려야 된다. 어차피 다 떠먹여 준다라고 해도 못 살리는 기업도 다 좀 잘라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고통을 없이 이렇게 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이런 팁을 드리는 이유는 자영업자 구독자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것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미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장난 아닌 사회적 현상이 일어날 것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는 투자를 해왔던 현금성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좀 잘 맞출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분들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정 지원을 하겠지만 그 지원에 대한 혜택이 점차 계속 줄어들 거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게 되면 어디 있냐? 요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장기금리 상승과 한국의 장기금리 상승도 점차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한국 증시의 가치주 성장수 대비 아웃퍼폼 현상에 유도할 것으로 생각이 들며 미국의 가치주의 아웃퍼폼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스타의 동조화 현상이 통해 동일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듀레이션의 관점으로 필자는 최근 리포트에서 양극화에 최근 과다하게 진행된 상황이 되었고 고밸류 종목이 상대적인 하락, 저밸류의 종목의 상대적인 강세를 전망한 바가 있다.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 계기로 가치주의,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실적이 나와주는 실적주 위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의 의미는 코인도 성장주 쪽에 편입이 되어져 있으니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주말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과 마지막으로 말 그대로 답이 없네요. 수천만원 이익일 때도 안 팔고 기다렸는데 신규 허상이 기다렸던 거 아닌지 너무 욕심이 부렸나 봅니다. 제 계좌는 차지하고 아버지 계좌, 동생 계좌 어찌해야 할지 면이 안 쓰네요. 며칠 전 증권사 직원이 아버지에게 전화 많이 해서 올랐으니 팔라고 했다는데 아침에 어떤 분이 올리신 글에 보면 IMF 때 주식으로 살아남으신 분이 1만분의 1이라고 하셨던데 저도 1만분의 1이 되어보겠습니다. 버티는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 털어놓은 데는 없고 카페 넛들이라도 하고 갑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청스만네 아침 출근길에 눈물이 나네요. 어제 조금 주식이 안 좋았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친구에게 해버렸습니다. 제 상태가 안 좋으니 물어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당히 실검 1위를 차지할 헬릭을 보고 괜찮냐고 카톡이 오네요. 결혼을 할 예정할 친구였는데 빚으로 투자한 거 없다. 괜찮다. 그냥 너랑 좀 좋은 출발을 하고 싶었다. 라는 글을 쓰는데 너무 눈물이 나네요. 출근길에 흘러나오는 눈물 부여잡는 게 참 힘드네요. 다들 대응을 잘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한없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네, 시장은 한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시게 되면 왜 한없이 올라가는 것, 이렇게 보면 한없이 올라가는 것처럼 결과론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못 버팁니다. 2013년도 때부터 해서 이때 물렸다고 하면 회복했던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고까지 회복하는데 2017년도 3월이 되어야 됩니다. 즉 13년이니까 3년 이상 걸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승을 하고 나서 몇 년 걸렸습니까? 대략 4년 정도, 3년에서 4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게 말로서의 3년과 본인이 존버해서 3, 4년 기다렸던 거는 진짜 달라요. 그리고 이 3, 4년으로 인해서 인생이 갈립니다. 결혼 타이밍, 집살 타이밍 이런 거 다 놓칠 수가 있어요. 자녀 계획 타이밍까지도. 그렇잖아요. 누구는 대학 학자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제 돈이니까 제 부분에 있어서 제 지키는 전략으로 했지만 이게 한없이 계속 올라가진 않습니다. 좀 더 올라가긴 할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이때처럼 5월달까지는 좋을 겁니다. 예.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5월달까지는 좋을 거예요. 근데 한없이 좋아지진 않는다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걸 미리 아마 7, 8, 9월달에는 쉬어갈 겁니다. 분명히. 마지막 불장 이때는 너무 5대5 정도 보고 있어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반기 때 최대한 챙겨 먹는 게 전 낫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더 가도 아마 상반기 부분이 딱 어깨 라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이 시작을 한과 동시에 시장이 계속 왔다 갔다 충격을 줄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연은총리제, 제가 맨날 이런 걸 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시황적인 내용을 왜 자꾸 앞부분에 보여드리는 배경이 무엇이냐면 돈이 어느 정도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도 요새 많이 올랐죠. 부동산도 많이 올랐죠. 기타 자산 다 많이 올랐어요. 이 거품을 좀 줄여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일반 사람들에게도 약간 좀 숨통이 트이고 꿈을 좀 꿀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더 갭 차이가 더 많이 늘어나거나 또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이 이제 나에게 미래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정치인들을 공격을 할 겁니다. 옛날에도 다 봤잖아요. 예. 못 살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 프랑스 혁명처럼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듯이 살게끔 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분에 있어서 일정 그런 형태로 이제 조금씩 기존에 지원금 줬던 거를 계속 덜 주거나 안 주거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거라는 거죠.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만큼 내가 쓸 수 있을 만한 가용적인 그런 떻게 보면은 좀 여유 자금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지원금을 좀 주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가용적인 그런 쓸 수 있었던 자금이 좀 줄어드니까 당연히 선택과 집중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장 동력이 있었던 그런 쪽은 좀 시들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주식의 거래소, 채굴회사 대부분 그쪽도 많이 상장이 됐기 때문에 뗄라 뗄 수 없는 관계도라는 점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뭐 요 정도까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다시 요거를 보여드렸던 배경은 이게 이제 헬릭 스미스 이제 주식인데 어, 사람은 항상 적당하게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뭐 지금 타이밍에서 매도하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 자기만의 전략 두드려 맞더라도 자기만의 전략이 정말 중요하다고.